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희훈입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주간 기준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2% 넘게 하락하면서 2140선에서 종가 형성했고요. 코스닥은 729선까지 내려오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지난주에는 아래의 공포로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약세였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2부와 함께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상 차결가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는데요. 2144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일단 1위부터 5위까지 오늘 혼조세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실적 잠정치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 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0.67% 하락세 예상됩니다. 74,000원대 이탈하고 73,000원대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3거래 연속 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이미 실적이 부진할 것이라고 증시에서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증권사들은 실적 발표에 따른 충격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 현재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오늘 1% 넘게 상승합니다. 36,000원대에서 거래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LG화학이 오늘 보합권 예상됩니다. 36만 원 선 바라보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증권사들의 좀 리포트가 엇갈립니다. 유진투자증권은 LG화학에 대해서 올 1분기 경영 실적이 부진할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를 46만 원에서 44만 원 선으로 낮춘 상황입니다. 반면에 SK증권은 이 LG화학에 대해서 1사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컨센서스 대비 하락할 전망이긴 하지만 배터리 프리미엄으로 업종 내 상대적 매력도는 올해 더욱더 부각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 의견 여전히 매수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목표 주가도 40만 원 선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오늘 1% 넘는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12만 1,000원대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일단 6위부터 10위까지 포스코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세 예상됩니다. 셀트릭 0.28% 하락하면서 18만 원대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LG 생활건강이 이제 7위권까지 안착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2% 넘는 하락세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하나금융투자는 지난주 금요일 LG 생활건강에 대해서 중국 시장의 대표 럭셔리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목표 주가를 150만 원 선에서 160만 선까지 높였습니다. 이와 함께 급등세 나타나는데 오늘 조금씩 빠지고요. 포스코는 0.79%의 상승세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5만 5천 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1% 넘게 빠집니다. 현재 31만 원대 바라보고 있고 네이버는 오늘 0.4% 하락하면서 약보합권 예상됩니다. 12만 원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종목들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SK텔레콤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약세 이어갑니다. 0.4%의 하락세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물산이 오늘 0.47%의 상승세, 그리고 현대모비스 1% 가깝게 상승합니다. 네, 신한지주 오늘 강한데요. 2.6% 상승하면서 4만 3천 원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한국전력이 지난주 금요일 2% 넘는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추가 하락세 예상되고 있고 0.84% 하락하면서 2만 9천 원대까지 내려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스닥 시장을 함께 가보시죠. 네, 일단 오늘 코스닥 0.24% 하락세 예상되고 있고 727포인트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일단 1위부터 5위까지 오늘 바이오 종목들 일단 기본적으로 좀 좋지 않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5% 가까운 하락세 예상되고 있는데요. 현재 63,600원대 바라보고 있고요. CJ 현재 약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3% 가깝게 상승을 했습니다. 기관이 2거래 연속 큰 폭으로 매수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23만 원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라제는 2% 넘는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2% 이상 상승을 했는데 오늘 그대로 빠집니다. 62,900원대 바라보고 있고요. 현재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팩사백의 임상 난항 루머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로메드는 오늘 1% 넘는 하락세 예상됩니다. 27만 원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포스코캠텍이 케미컬이 지난주 금요일에는 2% 넘는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6만 300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일단 메디톡스가 지난주 금요일에 7% 넘는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올해 중국에서 톡신 판매 허가가 기대된다는 분석과 함께 매수세에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 외국계 창구에서 큰 폭으로 매수했는데요. 오늘 1% 추가 상승하면서 58만 9,900원대까지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HLB 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0.45%의 상승세 예상입니다. 이제 89,700원 바라보고 있고요. 펄어비스 다시 9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4% 이상 상승을 하면서 174,8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오롱 티슈진 오늘 현재 급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한가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29% 이상 하락하면서 24,000원대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인보사와 관련해서 악재 이슈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수초가 공략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정보 보고 계십니까? 예, 오늘부터 4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4월의 가장 큰 이벤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5G 시대 개막이죠. 5일날 SKT로부터 이제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에서 한번 찾아봤고요. 솔리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는 유무선 네트워크 장비 전문 업체이고요. 이 5G 같은 경우는 전파 도달거리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기지국이나 중계기를 보다 꼼꼼하게 배치해야 되는 필요성이 좀 대두가 되는데요. 거기에 있어서 동사의 이 중계기 역할이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콘텐츠 제작 및 교육 기자재의 유통 자회사 지분 매각 그리고 펜텍 관련된 지분들을 청산을 하면서 이제는 핵심 역량에만 집중할 것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해외에서 5G와 더불어 정부 중심의 공공시설이나 건물, 통신 네트워크 구축 사업들을 굉장히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5G와 이런 해외의 모멘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시가고요. 목표가 5,000원, 손절라인 3,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타임에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그리고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 최낙철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신일섭 소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3월 25일에 주셨던 신일산업 2.54%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고요. 대요 위니아는 손절과 터치하면서 포트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리고 3월 25일에 주셨던 파세코는 30%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가면서 목표가 터치했고요. 3월 21일에 주셨던 농심 6%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3월 18일에 주셨던 위닉스는 24% 넘는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최낙철 팀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3월 26일에 주셨던 유로스 1.59%, 그리고 제로투세븐은 5% 가까운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고요. 포시에스는 2% 가깝게, 그리고 로보스타는 13%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주셨던 솔리드는 3% 넘는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네, 일단 신일섭 소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에는 위닉스 올라와 있고요. 4위에는 파세코 올라와 있습니다. 3위에는 위즈윅 스튜디오 올라와 있는데요. 35% 넘는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고, 2위에는 이즈미디어 올라와 있습니다. 수익률이 42% 넘었고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1위에는 신세계 인터내셔널 올라와 있는데요. 수익률이 50%가 넘었습니다. 네, 최낙철 팀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에는 인크로스 올라와 있고요. 수익률 16% 넘었고, 4위에는 휴비트 올라와 있습니다. 2월 25일에 추천해 주셨고 수익률 21% 넘으면서 목표가 터치했고요. 3위 올라온 비피도도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수익률 24% 넘었습니다. 2위에는 코엔텍 올라와 있습니다. 목표가 터치했고 수익률 26% 넘었고요. 1위에는 ABL 바이오 올라와 있습니다. 수익률 49.6% 이상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전체 수익률 탑8입니다. 8위에는 안혜민 연구원의 뉴트리 올라와 있는데요.
현재 수익률 37% 넘으면서 목표가 터치했고요. 7위에는 이청원 본부장의 한세실업 올라와 있습니다. 수익률 41% 넘으면서 목표가 터치했고 6위에는 신리섭 소장의 이즈미디어 올라와 있습니다. 42% 넘으면서 현재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5위에는 반정민 소장의 웰크론 올라와 있고요. 수익률 42% 넘겼습니다. 4위는 최낙철 팀장의 ABL 바이오 올라와 있는데요. 수익률 49% 넘겼습니다. 네, 1위부터 3위까지입니다. 일단 3위에는 신리섭 소장의 신세계 인터내셔널 올라와 있는데요. 1월 28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현재 수익률 50% 넘겼습니다. 2위에는 이청원 본부장의 FNF 올라와 있는데 2월 13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이 55% 넘겼습니다. 네, 그리고 1위에는 안예민연구원의 하츠 올라와 있는데요. 2월 28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약 한 달이 넘었는데 현재 수익률이 98%가 넘었습니다. 네, 이어서 수익률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리섭 소장님께서 이즈미디어를 3월 11일에 추천해 주셨고 현재 수익률 42% 넘었습니다. 목표가로 주신 9,000원을 넘어섰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더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갑자기 그 상승을 급등을 했네요. 그렇죠? 지금 그 전 거래일 날 18.73% 급등을 하면서 치솟으면서 그 18.73% 급등했을 때 만원이라는 마디 지수 때와 그 2017년 7월 26일 날 상장했을 때 최고가 1,500원 그것까지 넘어서는 1,650원을 찍고 일단 1,050원의 종가로 걸쳐놓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 이제 새로운 흐름을 기대해 볼 만하죠. 2017년 7월 26일 날 상장했었던 당시에 그 가격대를 지금 침범하면서 뚫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드디어 2017년 7월부터 2019년 만 2년을 기다렸던 이 지루한 하락의 그 신성 그 관련 주식이 드디어 지금 뜨는 타이밍이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즈미디어. 그래서 굉장히 기대해 볼 만합니다. 결국 신규 상장한 뒤에 이렇게 주구장창 내려가다가 뭔가 지금 그 이슈에 맞아가지고 뚫으면서 올라갈 때 굉장히 잠재했던 폭발력이 터지기 마련인데요. 지금 그 모습이 지금 나오는 게 아닌가. 그래서 10,000원이 시작점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목표가를 조금 더 올려서 계속 지속적으로 가져가면서 수익률 극대화를 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뷰 하나 더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낙철 팀장님께서 추천해주신 휴비츠가 현재 수익률 21% 넘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비츠는 저는 동사는 간단히 설명드리면 안광학 의료기기 전문 기업입니다. 지난해 출시한 망막 진단기 OCT가 매출 증가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추천일이었던 2월 25일 날 투자 포인트로 잡았고요. OCT는 지난해 해외 매출은 51억 원에서 올해 106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올해 실적 추정치인 매출 867억 원, 영업이익 120억 기준으로 주가 수익 비율은 17.92 수준으로 저평가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제품 출시와 사업 영역 확대 가능성을 고려하면 해외 경쟁사 퍼 평균치 30.4배보다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목표가를 상향해서 목표가는 12,000원, 최소 익절가는 9,800원으로 다시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4월 1일 월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 나와 있는 이슈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롱 생명과학의 인보사 판매가 잠정 중단됐습니다. 현재 이 제약 바이오 섹터 쪽의 투자 심리 악화로 번질 가능성이 커져 보이는데요. 코롱 티슈진의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2조 원이 넘는 종목입니다. 코스닥 시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0.8% 정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시장의 영향 분명할 것 같습니다. 또 관련해서 불안한 종목들이 있는데요. 일단 신라전의 경우에가 팩사백의 임상 난항 루머에 현재 시달리고 있고요. 한미약품의 경우에는 이 파트너사가 FDA에 제출했던 신약 허가 신청을 자진 취하한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오늘 바이오 종목들 좀 눌릴 것 같은데 오늘 시장 흐름 어떤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일단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빨간불 켜내면서 출발합니다. 삼성전자 이번 주 금요일에 잠정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현재 1% 가깝게 상승하면서 45,000원대까지 다시 오른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SK 하이닉스가 현재 2%
가깝게 상승하면서 출발합니다. 75,000원대까지 현재 올라왔고요. LG화학도 오늘 강합니다. 1.6% 이상 상승하면서 37만 원 선까지. 그리고 현대차는 0.4% 상승하면서 다시 12만 원대까지 회복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일단 6위부터 10위까지 셀트리온 눌리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함께 눌리는 상황입니다. 바이오 종목도 일단 파란불 켜내면서 출발하고 있고 포스코가 다시 7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1% 이상의 상승세로 출발합니다. 25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LG생활건강이 1% 가깝게 하락을 하고 있고 현재 신한지주가 다시 10위권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3.5% 이상 급등하면서 43,5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일단 코스피 코스닥 오늘 잘 갑니다. 코스피 0.68% 상승하면서 2,155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약 1분 만에 14포인트 올려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강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731포인트까지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일단 1위부터 5위까지 좀 혼조세 보이는데요. CJ E&M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세로 이어갑니다. CJ E&M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고 23만 원 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0.45%의 하락세, 그리고 신라제도 0.6%의 하락세로 출발합니다. 6만 3천 원대까지 다시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바이로메드 2% 이상 하락합니다. 27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포스코케미칼 현재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는데요. 6만 원대 턱걸이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바이오 종목 중에서 메디톡스 나홀로 빨간불 켭니다. 1%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어집니다. 59만 원대까지 단숨에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HLB 현재 0.8% 하락하면서 79,3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재 스튜디오 드래곤 0.2% 상승하면서 89,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펄어비스 1% 이상 상승을 합니다. 현재 7만 원대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코롱티슈준의 경우에는 현재 인보사와 관련된 악재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하한가 기록을 했고요. 현재 3만 4천 원대에서 출발했고 2만 4천 원대까지 현재 내려간 상황입니다. 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일석 소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코스맥스입니다. 자, 코스맥스. 오랜만에 지금 좀 소식이 들려오지 않나요? 한때 그 화장품주가 굉장히 열풍이 불었을 때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라는 그 투톱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있었던 게 우리나라 저가 화장품들 에이블 CNC나 이런 것들 그 뒤에 이제 토니몰이나 이런 것들 상장했었고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OEM, ODM 업체들이 있었죠. 코스맥스, 한국콜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투톱. 이에요. 프리미엄 화장품에서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 있다면 OEM, ODM 업체의 투톱은 코스맥스, 한국콜마. 그렇죠?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의 앞에서 어떤 전면적인 브랜드 어떤 완성품을 이끌어가고 뒤에서 OEM, ODM으로 코스맥스, 한국콜마가 이끌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OEM, ODM 비슷한데 OEM은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 로레알에서 코스맥스에 주문을 했어요. 그럼 코스맥스가 제작은 하지만 상표는 주문자. 그러니까 로레알이 주문을 했으니 주문자 상표. 로레알 거를 부착하는 생산 방식이다. 그쵸? 그런데 제조원은 코스맥스. 그래서 로레알의 무슨 화장품 해서 용기 뒷면이나 용기 밑면, 엉덩이 부분에 제조원 코스맥스. 이렇게 작은 글씨로 박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로레알이든 CCA도든 거기서 주문을 하면 코스맥스가 만들어주는 거니 그 브랜드는 로레알, CCA도 아모레퍼시픽이더라도 실제 기술이라든가 이런 거는 코스맥스 공장에서 만들어져서 나갔다는 거죠. 그럼 이제 로레알이나 그 CCA도 아모레퍼시픽 다 마찬가지인데 그런 회사들이 그럼 어쨌든 얼굴은 자기 얼굴이잖아요. 브랜드는 자기 브랜드를 달고 나가니까 사람들은 사실 제조원 코스맥스, 제조원 한국콜마 이거 사실 잘 안 찾아보잖아요. 그리고 인지도도 야 한국콜마 화장품이야 코스맥스 화장품이야 이렇게 안 하죠. 너 CCA도 거 못 써, 바비브라운 거 못 써 이러지. 그러니까 그러면 당연히 욕은 브랜드가 먹는 거죠. 내가 피부 발진이 났어요. 그러면 제조원 코스맥스 화장품 진짜 안 좋네 이러나요? 아니잖아요.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썼더니 내 피부 발진 났어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모르겠어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조사를 따지는 게 아니라 브랜드를 보고 따지니까 그럼 브랜드 입장에서는 싸다고 아무 제조사한테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 덤태기를 쓰는데요. 물론 법적인 거 나중에 하겠지만은 딱 만약에 사건이 터졌어요. 아모레퍼시픽 피부 발진 사건 딱 터져버렸어요. 그럼 그게 거기서 이제 제조원 코스맥스 그걸 누가 따지고 있냐고. 사람들은 다 언론에서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불매운동이다 이렇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당연히 제조원은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무슨 이상한 아주 안 좋은 물질을 쓰는 이상한 공장이 있는데 거기서 굉장히 약품이 싸다고 해서 아모레퍼시픽 거기서 싸니까 받아와가지고 그걸 아모레퍼시픽 브랜드에 대놓고 마몽드 그 에뛰드 그런 데다가 붙여서 팔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아모레퍼시픽 욕을 먹는 거니. 결국에 코스맥스 한국콜마가 OEM, ODM계 투톱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품질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투톱이 된 거예요. 안 그러면은 제조원을 아무데나 맡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의 실력을 올려놨기 때문에 세계적인 유수의 화장품 회사, 우리나라 국내의 투톱을 비롯한 다양한 회사들에서 코스맥스 한국콜마에 맡긴다. 그리고 이제 OEM은 이제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인데 주문자 상표를 그대로 부착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제 ODM이라는 그 컨셉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ODM이라는 그런 그 얘기가 제조업자 개발 생산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제조업자가 개발을 한다. 약간 진화된 부분이에요. 이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은 자 아모레퍼시픽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매뉴얼을 그냥 딱 줘요. 그럼 매뉴얼대로 그냥 만드는 거예요. 코스맥스의 입김이나 코스맥스의 기술력은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아요. 물론 만들기 때문에 기술력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지만 코스맥스의 어떤 자체적인 스타일이 녹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조사는 주문하는 주문사에서 요구한 대로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제조업자 개발 생산 방식은 제조업자가 직접 개발을 해요.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그러니까 이건 한 단계 더 발전된 거예요. 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단순히 수동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개발을 한다. 코스맥스 한국콜마는 그 반열에 올라선 거죠. ODM.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역전됐어요. 뭐냐면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 OEM 그리고 제조업자 개발 생산 방식 ODM이 어떻게 보면 브랜드 업체가 요구하는 대로 혹은 브랜드 업체가 개발을 제조업체가 하더라도 브랜드 업체가 어떤 자기만의 컨셉 스타일에 맞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니까 선택은 누가 하는 거냐면 브랜드 업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의 코스맥스를 쓸 거냐, 한국콜마를 쓸 거냐, 다른 회사의 OEM, ODM을 쓸 거냐 선택을 하는 거예요. 쩌르르 넓혀놓고 누구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입맛에 맞게. 근데 지금 코스맥스 한국콜마의 능력치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거꾸로 코스맥스 한국콜마가 브랜드를 선택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특히나 중국에서는. 왜냐하면 중국 로컬 브랜드들은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 LG생활건강의 후 이거를 따라갈 수는 없어요. 지금 하루아침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 로컬 브랜드가 중저가로 시작했는데 최근에 이제 고가 라인도 나오기 시작하는데 중국 로컬 브랜드의 가장 약점은 브랜드는 만들어놨는데 생산이나 제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누구한테 맡길 거냐. 능력이 있는 애들한테 맡겨야 되는데 결국 코스맥스 한국콜마. 그러니까 입장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신생 중국 로컬 브랜드는 파워가 약하다 보니 코스맥스 한국콜마가 오히려 자기 입맛에 맞는 중국 로컬 브랜드를 중국 로컬 브랜드가 되게 여러 가지 경쟁이 너무나 치열해요. 지금 이 중국 로컬 브랜드들이 너무나 한국 화장품의 공세에 시달리니까 자기네들 키우려다 보니까 그동안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업체들이 코스맥스 한국콜마에 이제 해달라고 해요. 그럼 코스맥스 한국콜마가 거꾸로 이제 바뀐 거예요. 입장이. 내가 선택을 하는 거야. 브랜드들이 너무나 많이 줄지어 서 있거든요. 그럼 번호표 받고 줄 서 있어. 이런 다음에 줄 서 있는 사람한테 야 너는 이래서 조금 다른 업체보다 안 되겠는데? 조건을 보면서 코스맥스 한국콜마가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OEM, ODM이 브랜드 업체의 어떤 그 다음 하위 벤더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이게 역전이 되고 있다. 특히 중국 화장품 시장에서 2017년 50억 달러였던 게 매년 11% 이상 성장을 하고 있고 여기에 중국 로컬 브랜드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최근에 고가 기초 화장품 그리고 색조 화장품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어요. 저가 기초 화장품들만 만들었었거든요. 능력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코스맥스 한국콜마는 중국에서 좋은 물이 나오는 땅에 이미 들어가서 공장을 만들어놨어요. 화장품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게 깨끗한 물이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깨끗한 물을 구하기 힘들어요. 왜냐면 중국 여행 가보면 호텔에서도 황토물이 나오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가이드가 황토물 나오니까
잘 사용해야 된다고 그 주의까지 준다니까. 그러니까 물이 중요한데 물 좋은 곳에 코스메 상품권만 이미 입지를 다 다져놨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지금 유리한 고지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손절가는 15만 원, 목표가는 20만 원입니다. 코스메 상품권과 둘 다 지금 완전히 태세 전환을 하면서 쌍바닥을 그리면서 20개월 전 위에서 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동시에 이 두 개가 간다는 건 시너지가 더 나는 거고, 이제 다시 봐야죠. 3년간, 3, 4년간의 이제 암흑기는 통과를 하고 있다고 보이면 됩니다. 지금. 그래서 중국 관련주 중에 화장품주, 그리고 투톱인, OEM, ODM의 코스메 상품권 다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다스코입니다. 다스코는 그 도로 안전시설물 건축 바닥재 제조업체고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게 하고 있습니다. 가드레일. 가드레일은 이제 철강이 필요하니까 포스코와 함께 공동 개발을 한 게 있는데, 이게 지금 강제방호책, 건설신기술 강제방호책이라는 이 교량용 가드레일인데 건설신기술 제294호에 지정됐어요. 가드레일 들이받고 뭐 밑으로 떨어지는 사고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가드레일이 부실해가지고 막을 수 있었던 게 그 뚫려버려가지고 더 참혹한 부상당할 거를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영종대교, 인천대교, 광안대교, 영동대교, 천호대교 가드레일 전부 다스코가 수주했고요. 유명한 대교들 다 수주했죠. 그 다음 두 번째 데크플레이트 코디네이션 사업. 데크플레이트는 뭐냐면 우리 막 건설 현장 지나다 보면 막 이제 막 시작한 재건축 현장에 보면 무슨 철강으로 막 둘러싸져가지고 막 약간 설계도 같이 막 붙어 있잖아요. 거기를 막 작업자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게. 그래서 거푸집이라던가 거푸집 대용으로 쓴다던가 밑에 바닥재에 막 철강을 깔아놓고 거기다 콘크리트를 부어가지고 메꾼 다음에 바닥 작업을 하는, 거기에 쓰이는 이제 판넬들이에요. 조그만 철강 판넬들 막 이어가지고 만드는 철골 구조물로 되어 있는 막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파이프 같은 걸로 막 연결되어 있어서 거기 사람 막 다니고 있잖아요. 재건축 현장 오늘 가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데크플레이트 그걸 코디네이션 해주는 사업인데, 이지 합판 탈령 데크가 주력 제품이에요. 이지 합판 탈령 데크가 이게 뭐냐면 뭐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그 트러스 거더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 연결과 체결된 합판이 탈영돼서 콘크리트 면이 이렇게 천장에 노출이 됩니다. 이게 노출이 되면 누수 발생 지점이 손쉽게 확인이 돼요. 왜냐면 이 콘크리트가 노출되면 물이 누수가 되면 여기가 다 번지는 게 보이거든요, 눈에. 그렇기 때문에 하부면 콘크리트 노출로 누수 지점 파악 및 유지 보수가 용이합니다. 이런 것들을 코디네이션 해주는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건설 현장에 많이 쓰기 때문에 건설 경기에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최근에 건설 경기가 지금 뭐 회복이 되는지, 지금 다스코 같은 업체는 밑에서 꽤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천천히 올라가서 2018년 5월 달에 갑자기 쑥 올라간 부분이 있어서 다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 정도 속도로 올라가야 되는데 갑자기 좀 오버슈팅을 하니까 좀 제자리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제 방향은 유지되고 있죠. 뭐 인생에서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방향이 어쨌든 정방향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속도가 중간에 막 빨랐다가 느렸다 한번 요동을 확 쳤지만 결국 올라가는 방향이 위니까 좀 안심이 되고 있죠, 지금. 다시 이제 정상적인 속도를 찾아서 방향을 유지하면서 갈 것 같습니다. 손절가 7,000원, 목표가 10,000원으로 잡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종목은 IT센입니다. 자, 두 종목을 길게 했기 때문에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IT센. 이것도 밑바닥에서 지금 뭔가 요동을 치면서 3번의 바닥을 높이고 있는 회사인데요. 일단 자회사의 CQ센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지능형 해킹 방어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안 시장에 관련된 업체고요. 지능형 해킹 방어 플랫폼을 통해서 경제 및 산업 전반, 보안 취약점에 대한 보안 능력을 강화시켜주고요. 두 번째 이슈가 또 하나 있는데, 이거 원래 자회사들 통해서 하는 거는 보안 사업이고, 또 다른 게 있어요. 지난 9월 말에 한국금거래소를 인수를 했어요. 한국금거래소, 금 거래하시는 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금거래소 지점들이 각 지역에 퍼져 있잖아요, 지금. 11월에 콤텍 시스템을 인수했어요. 그래서 9월에 한국금거래소, 11월에 콤텍 시스템을 인수했는데, 요 두 개를 갖고 하려는 게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블록체인이 좀 오랜만에 등장했죠. 비트코인에서 블록체인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렇죠? 그 기술은 되게 좋고 미래의 그 먹거리인데, 그게 너무 이제 어떤 투기로 변질되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가는데, 블록체인 기술은 굉장히 지금 유능한 기술이에요. 그걸로 이제 센골드라는 플랫폼을 추진하는데, 센골드에서 투자자가 CG코인이라는 걸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1CG코인은 금 1g의 가치에 해당돼서, 그러니까 금 1g을 비트코인 같은 걸로 금을 거래를 한다는 거죠. 금을 현금으로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금을 비트코인 같은 코인으로 거래를 한다는 거예요. 그 거래소를 지금 만들려고 두 가지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한국금거래소, 콤텍 시스템. 그래서 IT센이 보안 쪽으로도 지금 굉장히 유망하고, 이쪽 금 관련 그 코인 사업, 이쪽으로도 신규
성장 동력을 얻고 있다. 그래서 조금 바닥에서 조금 올라가는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새로운 성장 동력이 불어왔기 때문에 한번 밑바닥에서 올라가는 걸 기대해 보시기 바라고요. 손절가 4,000원, 목표가 6,000원입니다. 네, 코스맥스, 다스코 그리고 IT센까지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최낙철 팀장님의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추천드릴 종목은 해마로 푸드서비스입니다. 동사는 맘스터치 브랜드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동시에 관련된 가공식품, 식자재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004년 설립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수행해왔으며 2011년 치킨과 버거를 동시에 판매하는 형식으로 가맹사업 부분을 변화시켜 2018년 3분기 가맹점 1,145곳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통사업 부분은 선진화된 물류 시스템을 이용하여 약 120개의 업체의 납품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사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세 가지 측면인데요. 첫 번째는 꾸준한 가맹점 증가 및 실적 증가입니다. 2018년 실적은 매출액 2,845억, 전년 대비 18.7% 증가, 영업이익은 230억, 전년 대비 48.4% 증가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18년도 4분기 실적도 매출액 766억 원, 플러스 9.2%, 영업이익은 49억 원으로 마이너스 14.2%로 분기 기준 최근 3년간 최고 매출액입니다. 2018년 실적 배경으로는 안정적인 가맹점 증가 추세에 11월에 출시된 버거 인크레더블 버거의 흥행 성공 때문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일부는 일회성 비용이 성과금, 신제품 마케팅 비용 등으로 발생하면서 전 분기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올해 1분기도 인크레더블 버거의 판매 호조세입니다. 2019년 1월 예상 매출액은 776억 원, 전년 대비 22.5% 증가, 영업이익은 69억 원, 전년 대비 플러스 21.8% 증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신제품 인크레더블 판매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1월에서 2월도 20% 수준의 매출의 성장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싸이버거를 비롯한 기타 메뉴 대비 ASP가 높아 마진율 상승에도 긍정적입니다. 외식시장 불황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올해 들어 2월까지 매장수가 7개 순 증가, 총 매장수가 1,174개를 기록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맘스터치몰 런칭으로 해마로 푸드 서비스의 중장기 성장 동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맘스터치 온라인몰을 런칭, 닭가슴살을 원료로 한 소시지, 스테이크 등 동사의 제품 판매를 시작하였습니다. 초기 SKU는 30개 수준이지만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 관련 매출액은 30에서 50억 원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단기 실적 기여도는 미미하겠지만 식사 대용 건강식품으로 닭가슴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맘스터치 브랜드의 높은 인지도 및 향후 전국 가맹점과 유통 판매 시너지를 고려하면 중장기 측면에서는 동사의 신사업의 성장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더욱이 닭가슴살은 닭의 부산물로 분류돼 원가가 낮아 판매량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전사 이익의 개선에 도움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3,100원, 손절가는 2,300원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추천드릴 종목은 이렌텍입니다. 동사는 1982년 1월에 설립되어 휴대폰, 노트북 PC 등의 배터리팩, 휴대폰 케이스, 충전기 등 휴대폰용 부품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용 배터리팩을 제조하여 휴대폰 재공급하고 있으며 자동화 라인을 지속적인 제작, 개조하여 생산에 적용하면서 생산성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배터리팩, 휴대용 케이스, 충전기 등 제품을 생산하여 삼성전자 및 삼성 SD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 측면인데요. 첫 번째 이유는 신규 사업 지출로 포트폴리오 다변화 측면입니다. 국내 주요 스마트폰 업체 배터리 발화 사건 및 배터리 수율 문제로 2017년, 2018년에 납품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큰 폭의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됩니다. 지난해 4분기부터 인도형 보급형 스마트폰 케이스 수주 및 2019년 3월 출시된 플래그십 스마트폰 배터리 생산에 기인합니다. 2019년에도 신규 사업으로는 가정용 ESS 배터리팩, OEM 및 전자담배 기기 생산입니다. 가정용 ESS 팩은 예상 물량은 연간 3만 대 수준으로 전사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가정용 ESS 전동 공구 등으로 어플리케이션 확대도 나타날 만큼 점진적인 매출 상승이 예상됩니다. 전자담배 기기는 국내 고객 사양 테스트 진행 중에 있고
샘플 승인 이후 3에서 4개월 양산 시점이 필요한 만큼 실적 기여도는 하반기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올해 실적 증가로 주가 상승 예상입니다. 올해 동사 예상 실적은 6,086억 원으로 전년 대비 34.4%, 영업이익은 234억 원으로 전년 대비 5,750% 증가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배터리팩의 주요 고객사 플래그십 스마트폰 및 노트북 적용 효과로 전년 대비 60% 증가한 1,556억 원이 예상됩니다. 케이스는 인도의 스마트폰 보급률 확대 2018년에는 45%에서 올해 예상은 60%로 고객의 공격적인 영업정책 효과와 고객사의 공격적인 영업정책 효과와 베트남 하노이 생산법인에 생산하는 스마트폰 케이스의 ASP 상승 효과 전년 대비 27.6%한 2,875억 원으로 매출액을 전망됩니다. 신규 산업인 가정용 ESS 배터리팩은 OEM 매출액이 30억 원, 전자담배 기기 매출액은 150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차트상으로는 이동평균선이 단기, 중기, 장기선도 정배열로 맞춰졌고 작년에 비해 올해 실적이 크게 증가되어서 중장기적으로 우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5,100원, 손절가는 3,500원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추천드릴 종목은 포스코 ICT입니다. 동사는 소프트웨어 개발, 정보처리 및 정보통신 서비스업을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89년 11월 15일에 포스코 데이터 주식회사로 설립되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개발한 영속공정 표전 플랫폼인 포스코 프레임을 기반으로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구축,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 지휘 등 글로벌 기업과 협력하여 영속공정은 물론 타 산업 영역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포스코 프레임을 플랫폼을 고도화하였습니다. 동사를 추천드리는 세 가지 측면입니다. 첫 번째는 안정적인 대내 수익을 기반 수입 보유 측면입니다. 동사의 대내 매출 비중은 91.6%는 국내 매출, 해외 매출은 8.4%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KTV 비중은 2017년 75% 수준이며 2019년 말까지 KTV 비중은 8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KTV 비중 확대로 동사의 안정적인 대내 수익을 기반으로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2018년 포항 2제강, 광양 3열연 등 12개 공장을 대상으로 스마트 팩토리를 확대 적용하고 있으며 2021년까지 전 공정에 스마트 팩토리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포스코 캠텍, 포스코 에너지 등 계열사의 확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4차 산업의 스마트라이징 기술 확장 및 기술 시장 진출입니다. 동사는 4차 산업 기반의 스마트제이션 기술 확장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 분야로는 인더스트리 로봇, 마켓 네트워크, 스마트 컨스트럭션, 스마트 매니지먼트 등이 있습니다. 현대 로보틱스와 산업용 로봇 관련 업무를 협력을 통하여 포스코 내 사업 로봇 산업에 적용 후 철강, 비철금속, 화학 등으로 영속 공정에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 중견기업 대상으로 설비 정비 분야를 시작으로 에너지 생산관리 아우르 등 O2O 마켓 네트워크도 구축해 나갈 계획으로 파악됩니다. 이외에도 건설 단계에서부터 경영관리 영역의 넥스트 ERP 시장까지 스마트 팩토리 구축으로부터 운영 전 과정으로 사업 영역이 전 확장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보 주도로 스마트 팩토리 시장 추진입니다. 2018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2년까지 스마트 공장을 2만 개에서 3만 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과거 정보 주도로 2018년까지 7,800개 스마트 공장을 구축을 지원했으며 그 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형 모델로 포스코를 포함한 4대 대기업이 121억 원을 출연했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과 협업으로 스마트 공장 구축 시 정부가 후원하는 방식의 정부 30%, 대기업 30%, 중소기업의 40%로 진행되었습니다. 정부의 정책으로 동사의 업종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7,000원, 손절가는 5,300원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징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아난티입니다. 현재 남북 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가 계속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신희석 소장님께서 한때 좀 추천해 주셨던 종목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그 남북 경협주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그때도 항상 그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자기가 그 생각하는 대로 하려는 그런 그 의지가 있잖아요. 뇌에. 그게 이제 그걸 조심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다시 고쳐 먹어야겠다고 했는데 항상 그렇잖아요. 자기가 나오는 결과로만 어떻게 보면 그런 거를 퍼즐을 맞춰가지고 맞게 생각을 한다고. 그때도 당연히 회담 결과는 일단 무조건 이제 되는 쪽으로 나오는데 이제 되는 쪽에서 뭐를 할 것인가 그 생각만 하고 있었지 안 된다는 것은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었잖아요. 회담이 아예 결렬될 거라는 거는 아예 그 비중을 1%도 안 뒀어. 가능성을. 그러다 보니 이제 갑자기 그렇게 결렬돼 버리니까 이제는 되는 쪽에서 어떤 기업이 가느냐, 어떤 쪽에 호재가 나오냐 이 얘기만 생각하고 있다가 결렬이 돼 버리니까 갑자기 이제 손 쓸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남북경협은 이제 그대로 거기서 이제 급락이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미세먼지 관련주로 갔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미세먼지 관련주가 조금 한 타임 세게 오르고 이제 쉬니까 다시 2달여간 쉬었던 수소차 관련주라던가 남북경협 관련주가 많이 떨어진 거를 무기로,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충격파가 이제 해소가 되면서 이게 여기서 이제 평화 무드가 끝나겠냐 이러면서 다시 기대감 이런 거. 특히 이제 제일 먼저 움직이는 게 오늘 지금 변동이 심하긴 한데요. 아난티가 지금 오르고 있고 한창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다 관광 관련주. 아난티는 금강산 리조트 관련, 한창이랑 펜스타 엔터프라이즈는 금강산 관련해서 그쪽으로 가는 크루즈, 금강산 크루즈 운영 그런 쪽으로 관련돼서 지금 가고 있는데 일단은 아난티가 대장이었고 한창 펜스타 엔터프라이즈는 맨 마지막에 올랐었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아난티가 일단 급락이 굉장히 크게 나왔고 짐 로저스가 우리 그 대한민국에 와서 지금 강연 다니고 이럴 때 어떻게 보면 이제 고점이었고 중국 민생투자 지분 블록딜 소식 그것도 나왔고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충격파를 세게 맞은 거라 지금 반등이 이렇게 약하게 나오는 것은 어떤 다시금 올라가기에는 지금 힘이 부족합니다. 반등이 나오려면 여기서 상한가는 가야 됩니다. 아난티는 반등이 굉장히 부족하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상황이 진전되는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답방 한 번 한다고, 김정은 답방 한 번 한다고 이 평화 무드가 조성이 되는 게 아니라 결국에 중요한 거는 미국과 중국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 그리고 북한 이 3자가 지금 어떻게 되느냐. 과연 북한이 지금 계속 또 세게 나와서 미사일을 건설 다시 하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미국에서도 이제 제재를 풀지 않고 그러면 또 다시 경직이 되고. 그래서 아난티의 그때 가장 좋았던 때는 싱가포르 회담이 열리기 전에 사람들이 전부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그 순간, 그리고 짐 로저스 씨가 돌기 시작할 때 그때가 최고 전성기였다. 지금 그 부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오롱 티슈진입니다. 현재 인보사 판매 중단 소식에 하한가 기록을 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코오롱 생명과학까지 함께 하한가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유전자 관련 기업들이 대부분 눌립니다. 제넥신이나 바이로메드가 현재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최낙석 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이 판매 중단하고 미국 임상, 삼성이 전격 중단된 소식에 의해서 결국은 주가는 오늘 하락가로 시작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이 미국 임상 3상 신청했던 이 분석한 성분이 앞서 임상 및 허가 신청의 자료에 게재했던 성분과 달라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임상 3상이 중단되는데, 이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 같은 경우는 기존의 보유자 영역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은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도 조금은 매수보다는 어디가 바닥인지 파악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겠고, 아무래도 섹터 내에서도 약세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 섹터는 조금 매수세를 좀 피하시고 이 하락 추세가 좀 진정되면 그때 진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희석 소장 그리고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 최낙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윤여민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께서 3월 28일에 쿠쿠 홈시스 추천해 주셨는데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는 수익률 5% 넘겼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이제 제가 말씀드렸을 때 한 3가지 정도 시작 포인트를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사실 실적 시즌이 다가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적이 좀 좋은 부분에 대한 좀 부각이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4분기 매출 실적은 직전 대비해서 164% 정도 늘어났는데요. 사실 첫 번째로 정수기 렌탈 사업에 관련된 부분이 좀 많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제 아무래도 위생 상태 부분에서 상당히 좀 소비자들의 어떤 관심을 늘려서 이제 직수관부터 외부 필리핀까지 모든 것을 살균할 수 있는 동사 제품의 어떤 매출이 작년 대비해서 지금 61.5% 증가를 하였고요. 또 이제 작년 10월에 선보인 인스피어의 타워형 공기 청정기도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세먼지에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사치에서 필수제로 좀 옮겨가다 보니까 이 제품에 대한 어떤 이제 렌탈 부분뿐만 아니라 판매까지도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한 매출액 3,439억 원 정도 지금 기록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전년 대비 16.62%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사 같은 경우 해외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지금 확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드렸던 목표가 20만 원은 지금 유효하고요. 시장 상황을 좀 보면서 이 종목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오늘은 제가 좀 소품주에서 하나 뽑았습니다. 농심입니다. 사실 농심 같은 경우 작년 11월부터 좀 꾸준한 상승세를 좀 이어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가장 중요한 실적이 좀 뒷받침이 되기 때문인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국내 수익성 개선과 해외 성장세를 바탕으로 2018년 작년 4분기부터 실적 개선의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지금 상당히 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사 2019년 올해 1분기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실적을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동사 연결 기준은 2019년 1분기 매출 5,888억 원, 영업이익은 380원을 거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매출은 4.6%, 영업이익은 10.4%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이제 국내에서 신라면보다 가격이 20% 비싼 신라면 겉면의 판매 호조로 이미 매출이 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낵 가격의 인상 효과도 1분기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해외 실적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2018년 10월 라면 등 어떤 제품 가격을 5% 정도 올린 데 따른 수익성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중국에서도 서부 내륙으로 이제 제품 판매 지역을 확장하고 있고요. 온라인 판매 채널을 강화하면서 지금 성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동사 같은 경우 2014년 이후 4년 만에 영업이익이 1,000억 원대에 다시 진입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동사의 3년간 국내 라면 1위 기업으로서 여전 입지가 좀 훼손된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고가 제품인 신라면 겉면이라든지 저가 제품인 해피라면 여름철 계절면 3종 등 다양한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시장을 대응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국내 라면 시장 점유율을 좀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신라면 겉면이라는 신제품의 판매 호조가 지금 계상되고 있고요. 또 라면 판매 증가량에 따라서 평균 판매 가격 상승, 스낵 가격 인상 등의 효과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유통 채널 확장에 따라서 미국과 중국의 실적 개선세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좀 많이 좀 주가가 상승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목표가를 좀 짧게 34만 원, 손절가를 28만 원으로 두고 한번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심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 윤여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3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1% 넘는 강세로 흘러갑니다. 2162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시작이 저점입니다. 2153포인트에서 출발을 했다가요. 2164선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현재도 1% 넘는 강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강세 외국인이 사실상 이끕니다. 1,000억 원 넘게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이 320억 원 넘게 매수합니다. 다만 개인이 1,300억 원 넘게 매도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이 바이오 종목들이 좀 빠지면서 상대적으로 반도체주에 대한 저가 매수세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 3% 이상의 강세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 증권사들은 SK하이닉스의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에다가 이 증의 가시성이 높다는 전망을 오늘 아침에 내놓기도 했습니다. 현재 76,000원대까지 오른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삼성전자 오늘 1% 넘는 강세로 흘러갑니다. 45,000원대까지 올라간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LG화학 오늘 2% 가깝게 상승을 합니다. 1분기의 실적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평가는 조금씩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37만 원 선까지 다시 올랐고요. 현대차 0.4% 상승하면서 12만 원대까지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포스코가 단숨에 6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금요일에는 8위권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3% 넘는 강세로 흘러가고요. 26만 원대까지 올라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이 현재 약보합권, LG생활건강 지난주 금요일에 큰 폭으로 올랐던 만큼 오늘 조금씩 차익 실현들 나오고요. 1% 이상 하락하면서 흘러갑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현재 이 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이 10위권에 장중한 때는 신한지주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 자사주 신청과 함께 10위권에 잠시 자리를 하긴 했지만요. 네이버 강세 이어가면서 다시 10위권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이상 상승하면서 12만 5,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을 함께 가보시죠. 네, 현재 코스닥 0.3% 강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731포인트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분포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9시 8분경에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732포인트까지 올랐다고요. 이 729선까지 내려오기도 했는데요. 현재 하락폭 조금씩 회복하면서 31포인트에서 흘러갑니다. 다음으로는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과 개인만이 사고 있고 외국인이 337억 원가량 매도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일단 1위부터 5위까지 좀 혼조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1% 가깝게 하락하면서 6만 6천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CJ E&M 현재 강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신라젠 현재 1% 가깝게 눌리고 있고 바이로메드가 현재 코오롱 티슈진 발 리스크grup과 함께 유전자 기업들이 대부분 눌리고 있는데요. 현재 3% 이상 하락하면서 26만 원 선까지 내려왔고요. 포스코 케미칼이 1% 넘는 상승세로 흘러갑니다. 6만 1,1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바이오 종목들이 대부분 눌리는 가운데 메디톡스 지난주 금요일에 7% 급등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세에 이어나갑니다. 중국 시장의 진출에 대한 기대감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1.6% 상승하면서 59만 원대까지 올랐고요. HLB 오늘 빠집니다. 1% 이상 하락을 하고 있고 현재 스튜디오 드래곤 0.2% 강보합권 그리고 펄어비스 0.2%의 강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이 다시 10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0.7% 상승하면서 5만 5천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원달러 환율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오늘 0.15% 하락하면서 1,135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정보 보고 계십니까? 오늘은 IT 소재 관련된 나노 신소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장비하고 여러 부품과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동안 낙폭에 대한 어떤 반등 그리고 현재 추세 속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전체적인 매출과 이익은 줄어들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그동안의 낙폭이 많이 빠졌던 반도체 관련 장비주, OLED라든가 그리고 여러 기기와 부품과 관련된 이런 종목들의 어떤 상승이 돋보이는 그런 오늘 하루죠. 그중에서 이제 나노 신소재가 이런 종목은 우리가 소재 업종 중에서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도 있는데 현재 우리가 이제 탄소 나노 튜브라든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런 쪽의 업종이 지금 현재 다양한 소재에 이제 접근이 되면서 전기차라든가 반도체 관련이라든가 이렇게 하면서 나노 신소재는 어떤 매출과 이익 부분에서 큰 폭의 이제 성장을 보이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전체적인 CNT 전기차 업체의 탄소 나노튜브에서 양음극재 이제 매출이 발생을 하기 이제 시작을 했다라는 것도 하나 주목해봐야 할 포인트인데, 이 회사를 쭉 보게 되면은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 최소 20% 이상씩 꾸준히 증가되는 이런 안정적인 어떤 재무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현재 시장의 확대를 통해서 회사가 잘 하고 있다라는 그런 것을 이제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인데요. 최근 들어갖고 이제 OLED라든가 이런 디스플레이 쪽에 투자가 계속 활성화되면서 나노 신소재는 더 큰 그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 최근에 그 주가의 움직임을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3월 말에 어떤 두 번의 큰 폭의 상승을 하고 지금 조정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정기에 들어가 있을 때 일정 정도 시점이 하락을 한다고 하면은 이 회사로서는 다시 한번 상승 추세 흐름이 지금 꺾인 게 아니라 저점에서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잡는다, 이렇게 판단을 드리면서 올라갈 때 쫓아잡는 것은 약간 그 무리가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드리면서 매수 가격은 한 18,000원 정도 추정받을 때 매수가 괜찮다, 이렇게 판단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22,000원, 손절가는 16,000원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노 신소재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개미 배경미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부자개미 배경미입니다. 네, 대표님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시장은 지금 코스피가 1.05%, 코스닥이 0.43% 반등을 잡아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제가 전주 월요일에 지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2120의 저점을 확인하는 과정이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확하게 2120 정도 저점을 확인하는 과정이 나왔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전주의 저점을 확인한 과정에 따라서 자율적인 반등이 나올 수뿐이 없는 그런 흐름들이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요. 코스피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2190 정도까지 반등의 폭을 잡아보고 대응하는 전략이 유효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왜 제가 지금 2161포인트임에도 불구하고 2190까지만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 주에 이제 금요일 날 4월 5일 날 삼성전자의 1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작년 1사분기에 14조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왔는데요. 올해 시장의 예상 컨센서스는 한 7조 4천억 정도 됐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제가 체크한 바로는 한 6조 2천억 정도, 6조 원대 초반 정도로 어닝 쇼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체적인 시장 흐름에서 좀 이따 종목별, 업종별 전략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적인 측면에서 지금 우리 상장 기업들의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지속적으로 하락되고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탄력적인 상승이 나오기는 쉽지가 않다, 이런 측면에서 코스피 기준으로 2190 정도까지만 보고 매매하시는 그런 전략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서 전주에 하락폭이 더 깊었습니다. 저점 기준으로 해가지고 코스피가 마이너스 3%대 하락을 했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대까지 하락의 폭이 깊은 변동성을 부여했는데, 금요일 날 지금 아랫꼬리를 다는 양봉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오늘 흐름은 0.47%, 코스피의 한 절반 정도의 반등이지만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심리사인 5일선 위를 지금 전주 금요일에 이어서 올라탔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낼 것이다. 지수 방향성 측면에서는요, 이렇게 보고 이번 반등 구간에서도 역시 이제 750과 760에 고점 상단 테스트가 또 한번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전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지수 방향성을 보고 매매하시는 게 좋겠고요. 지금 업종별, 종목별 흐름을 보게 되면 오늘 가장 큰 이슈는 역시 코오롱 티슈진, 코오롱 생명과학의 지금 판매 중지입니다. 이 판매 중지 부분이
재발 섹터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이제 풍선 효과가 IT 쪽으로 전이가 되면서 주로 지금 IT라든지 업종 전반, 그다음에 화학 쪽에 롯데케미칼이라든지 대한유화, 금호석유 이런 낙폭이 깊었던 낙폭과대주 이런 쪽으로 지금 전이가 돼서 풍선 효과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재발 섹터 쪽에 오늘 충격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 재발 섹터 쪽에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매매 전략은 이런 부분들은 지금 한미 약품이라든지요, 지금 셀트리온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학습 효과가 많이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오늘하고 내일 정도에 이런 저점 테스트를 하는 구간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그런 저점 구간에서 저점을 공략하는 그런 전략 정도가 유효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전략은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자, 오늘 추천주는 로봇 관련주를 한 종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730 T-로보틱스입니다. T-로보틱스 같은 경우는요, 국내 유일의 글로벌 진공 로봇 전문 기업인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로봇 중에서 이제 로봇도 일반 이제 산업에 대한 로봇 부분가요. 산업 로봇과 일반 로봇으로 이제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산업 로봇 중에서도 반도체 OLED 이 패널 쪽에 특화된 진공 로봇 전문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진공 로봇이 한 67%의 매출 비중을 가져가고 있고, 진공 시스템이 한 23%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진공 로봇이라는 거는 OLED 패널을 생산을 할 때 이 글라스를 이송해주는 그런 진공 로봇 장비입니다. 이 증착 장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특성상 고온을 견디면서 이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진공 상태에서 안정감 있게 이제 패널을 옮겨주는 게 이런 게 이제 핵심적인 공정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 공정 중에 사용되는 증착 장비 내부에서 사용되는 핵심적인 그런 로봇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산업용 로봇에 이어서 이 서비스용 로봇까지도 지금 자율주행이라든지 센서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금 사업 확대를 이루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실적이 좋아집니다. 매출은 작년에 680억에서 올해 850억,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58억에서 90억 이렇게 좋아지면서 지금 포로 봤을 때도 한 8배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 자체가 오늘 눌림목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니까요. 14,800원 이하에서 매수가 가능하시겠고, 목표가는 18,000원, 손절가는 13,7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자개미 배경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